안녕하세요. 보라 랭킹쇼 진행을 맡게 된 MC 민찬입니다. 네, 보라 랭킹쇼의 진행을 맡게 돼서 처음에는 너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제가 평소에 순위 정하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 장점을 살려서 이 랭킹쇼의 진행을 맡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순위를 정하는 그런 남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네, 먼저 간단하게 보라 랭킹쇼 컨텐츠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랭킹쇼는 여러 문화 장르의 랭킹을 정하는 컨텐츠고요. 책 판매 순위, 가고 싶은 여행지, 휴일에 가장 생각나는 음식 등등 기존에 정해져 있는 순위 말고도 보라 어플에서 우리 보라지행들과 투표를 통해 순위를 정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색다른 순위를 정해보도록 할 테니 우리 보라지행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 죽음의 에티켓. 19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18위 동제인형 살인사건. 17위 빨강머리 앤. 16위 마법천점은 46건. 15위 맛보장 반찬 특강. 14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13위 물 만난 물고기. 12위 추리천재 엉덩이 탐정 8권. 11위 2020 부의 지각 변동. 네, 여기까지 20위부터 11위였고요. 다음은 10위,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9위, 설민석의 삼국지 1권. 8위, 베스트 셀프. 7위, 사피엔스. 6위, 혼자가 혼자에게. 5위, 82년생 김지영. 4위, 여행의 이유. 3위, 90년생이 온다. 2위,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흔한 남매 2권. 자, 여기까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였고요. 베스트셀러 책들이 너무 다양한 장르로 랭크되어 있어서 저도 순위대로 하나씩 다 읽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제 저 MC 민찬이 준비한 추천 도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있는 도서 중 제 맘대로 5권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찬혁 작가의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짜잔! 네, 소설 분야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책이고요. 대한민국 오디션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K-팝 스타, 공기반 소리반 유행어를 비롯해 각종 어록의 중심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2인조 남매 그룹 악동 뮤지션,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히 그 중에서도 기타를 연주하고 코러스로서도 간간히 노래에도 참여하며 작사, 작곡을 직접 했던 이찬혁 님이 첫 번째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제목은 물 만난 물고기. 스스로 새 앨범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라고 밝혔는데요. 평소 가진 생각을 음악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하고 싶었다 라고 밝힌 그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예술에 대한 관점을 소설 물 만난 물고기를 통해 은유적으로 녹여냈습니다. 2019년 가을 한날 발매된 악동 뮤지션 정규 앨범 항해와 세계관을 공유한 작품으로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짙고 푸른 물음과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의 의미, 빛나는 삶의 순간들에 대한 그만의 시선이 담겼습니다.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스스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팬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귀감이 되어진 이찬혁님, 아니 이찬혁 작가님, 훌륭하게 잘 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책은 바로 톰 오브라이언 작가의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 분야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책이고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여 자주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해야 할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몸이 피곤하여 찌뿌둥한 적이 있으시죠? 피로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은근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곤 하시지 않나요? 사실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뇌 건강입니다.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뇌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지며 건강, 생산성, 집중력,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톰 브라이언 박사는 이 책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를 통해 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책 제목이 상당히 직설적이죠. 이 책은 일시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방법을 처음부터 모두 무리하게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톰 브라이언 박사가 서문에 적은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만 투자하여 우리 나쁜 생활 습관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 이 작은 변화만으로 건강한 뇌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MC 민찬이 소개하는 바로 세 번째 추천 도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병률 작가님의 혼자가 혼자에게입니다. 시 에세이 분야에서 무려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여행 에세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책 끌림,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행지에 대한 소개보다는 그 여행지에서 느끼는 따스하고도 감성적인 이야기들로 많은 독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등을 출간하며 에세이계의 독보적인 작가이자 시인이신 이병률 작가의 신작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에세이 3부작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병률 시인이 무려 5년 만에 펴냈습니다. 이번 산문집에서는 그는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대신 새로운 곳을 향한 사색을 시작합니다. 작가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이자 그리고 깊이 아는 대상인 바로 혼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혼자의 주파수를 맞춰온 그가 써내려간 혼자의 자세와 단상은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혼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작가가 써내려간 담담한 문장과 예민하게 포착한 장면, 그리고 특유의 시선을 담은 사진을 통해 나만 할 수 있는 일, 나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오직 혼자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제가 네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요, 바로 짠! 네, 90년생이 온다입니다. 경제, 경영 분야에서 대망의 1위를 랭크하고 있네요. 책 제목에서부터 엄청난 호기심이 발동하는 책입니다. 9급 공무원을 갈망하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90년대생이라는 낯선 존재들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놀라운 것은 100만 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100만 권이라 하면 82년생 김지영 이후 오랜만에 그러한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나올 듯 합니다. 요즘같이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은 안타까운 시대에 그래도 100만 권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1990년대생의 꿈이 9급 공무원이 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최종 합격률이 2%가 채 되지 않는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 명이 지원하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적 꿈은 보통 과학자, 대기업 사장님, 연예인 뭐 이런 직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든 아니면 갓 졸업한 90년대생들은 9급 공무원을 가장 꿈꾸는 것이죠. 하지만 기성세대는 90년대생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세태를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변하는 세상에서 꼰대로 남는 지름길이랍니다. 90년대생들은 이제 조직에서는 신입사원이,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가 되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여러 통계와 사례,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90년대생들은 알아듣기 힘든 줄임말을 남발하고 어설프고 맥락도 없는 이야기에 열광하며 회사와 제품에는 솔직함을 요구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든 소비자로서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꼰대질을 하는 기성세대나 자신을 호갱으로 대하는 기업을 외면합니다. 이 책은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산업의 마케터는 새로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툴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기업의 담당자는 본격적으로 기업에 입사하는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 관리 가이드와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C 민찬이 추천하는 책은 짜잔! 네, 바로 유튜버 크리에이터 흔한남매 이야기를 만화로 재구성한 흔한남매 1, 2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앞서 말해드린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무려 1위를 차지했고 어린이 분야에서도 1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1위를 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이 책은 무려 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어린이의 웃음 코드에 맞춰 엄선한 에피소드를 앙증맞고 유머스러운 만화로 풀어낸 흔한 남매, 웃음을 유발하는 에이미와 으뜸이의 티격태격한 이야기는 물론 새 친구 사귀는 으뜸이의 꿀팁, 중2병에 걸린 으뜸이를 구하려는 에이미의 고군분투, 남매의 원시시대 전생 스토리 등 골라 읽는 재미가 가득한 에피소드 만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피소드 만화 중간중간에는 유튜브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다른 그림 찾기, 끝말 읽기, 시크릿 레시피 등 깨알 재미가 가득한 놀이 페이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만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팬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 MC 민찬이 준비한 보라 랭킹 쇼였습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순위와 제가 추천한 도서들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좋았어. 잘했어. 사랑해요. 네. 보라 랭킹 쇼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컨텐츠 순위를 정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라 랭킹 쇼 에피소드 1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2화를 위해 꾹꾹꾹 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MC 민찬과 보라 랭킹 쇼 많이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